네, 2021년 8월 16일 영상만 올리면 구독자가 줄어드는 유튜버 100억 만땅입니다. 일단은 월요일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뭔 소리죠? 아무튼 횡설수설 맨날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상 올릴 때마다 그나마 없는 구독자들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잡소리 좀 이제 그만하고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물론 재무도 있고 그리고 뭐 이슈도 있고 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종목들을 볼 때는 저도 물론 이제 차트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파악을 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올리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도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차트로 보고 분석을 해놓고 이 종목이 너무 안 좋은 종목 같다 싶으면은 매매 안 하겠죠. 그런 부분은 일단은 혹시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하시겠다면은 그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무나 뭐 이슈 같은 거를 잘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공부 차원에서 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차후에 상승이 좀 많이 나오더라, 뭐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분석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나페스고요. 이 종목 일단은 뭐 제가 무슨 회사인지 안 알아봤습니다. 아나페스고 차트를 보면은 긴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 좋은 종목은 아니죠. 보시면 이제 재무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시총이 2,700억 고평가 상태인데다가 매출이 1,000억 밖에 안 되는데, 또 그것도 보면 영업이익 뭐 다 안 좋거든요. 이게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개잡주일 가능성이 크죠. 주주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재무 상태는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흐름은 뭐 나쁘진 않은데 종목 자체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우상향인 이런 종목이었죠.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든 간에 이제 최초에 주가에 비해서는 쭉 밀렸다가 저평가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 뒤부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었지만 우상향을 하던 도중에 좀 많이 안 좋아졌나 보죠. 종목 자체가 이 19년도에서 한번 이슈를 시키고 뭐 작업을 한 거겠죠. 세력이 작전 한번 치고 38,000원까지 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작업을 하려고 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하려다가 코로나 쇼크 때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바닥까지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흔들면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의 흐름으로 보면은 충분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종목이죠. 장기 이평을 한번 눌렸다 뚫어 올리고 다시 밀렸다가 또 아래쪽에서 한번 더 쫙 끄집어 올려가지고 작업 치고 쑥 들어 올렸다가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그러니까 이탈을 시킨다는 거죠. 저점을 계속 이탈을 시키면서 계속 밀어버렸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완전히 돌려버렸죠. 이탈을 시킨 다음에 이탈을 시키고 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시총에 비해서는 높거든요. 가격대가 2만 얼마인데 이런 종목인데 더 밀어내지 않고 이 저점을 이 부분에서 다져놓고 다시 상승을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장기 이평을 아주 가지고 노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이런 종목들 상패도 잘 당하긴 당하죠. 상패 시즌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상패가 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흐름에서 크게 한번 하고 나서 상패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뭐 호재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아직 확 돌아섰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해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장기 2평을 뚫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금요일장에 이제 밑꼬리를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쭉 밀렸다가 한번 다시 쭉 들어 올리는 여기서 딱 밀렸다가 완전히 바닥 먹어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런 밀린 흐름이 나온 것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투매가 나왔었겠죠. 그러고 다음에 이 저점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런 자리는 좋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으로 이런 장기 2평 241선을 뚫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볼린저 밴드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도 뚫어 올리는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에서는 눌림 조정이 뭐 하루 이틀이나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 나오다가 또 급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240일이 아니라 481선 장기 2평을 뚫어 올려놨고요. 2평들이 굉장히 잘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저항대가 좀 있긴 있는데 이런 이제 뭐 241선이나 121선이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뚫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뚫어준다면 연속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다시 큰 시세가 한번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패턴들이 나와 있죠. 거래량 터지면서 장기 2평을 강력하게 뚫은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요. 또 볼린저 밴드, 장대 양봉이 볼린저 밴드를 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 올리는 이런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 조정 다음에 뭐 급등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여기 밑꼬리를 그렸던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제는 이 자리.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자리들 이렇게 23,800원, 23,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밀리게 되면 이런 자리 모으시면 되겠죠. 분할로. 스윙 개념은 뭐 한 일주일 정도 해서 분할로 모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세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아래쪽으로 안 줄 수가 있게 되면은 뭐 그냥 만족해야 되겠죠. 밀리지 않으면. 그리고 단기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들 이제 481선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일 개념으로 해서 데이단타 개념으로 해서는 24,3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요 위에서 매수를 해서 차후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을 종목이지만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긴 안목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는 한번 종목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흐름은 지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지지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바뀌면서 꺾여서 한번 크게 파동을 한번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코인테크고요. 아나페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표가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겠죠. 목표가는 이제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예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긴 아니거든요. 요런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골이 만들었던 이런 자리들을 보통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8,400원 정도 28,400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이제 뚫어 올리게 되면은 그 전 고점들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 이런 자리까지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인테크고요. 코인테크도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상장한 지는 그렇게 크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큰 그림으로 봐도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해놓고 엄청나게 밀려버렸네요. 당일날 음봉을
엄청 찍고 또 다시 개발악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급발진 해가지고 전고점은 못 뚫어주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뚫었는데 다이나믹하네요. 작년까지. 그래서 아마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갱신을 계속해서 했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이런 자리에서 전고를 뚫어 올려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전고 뚫어 놓은 다음에 이런 자리들에서 이런 흐름이면 이 종목은 여기에서 여기를 전고를 뚫으면서 여기죠.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고 딱 맞춰놓고 뚫는 흐름에서 아마 이게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추세 상승을 노렸다가 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작업을 완전 털어버렸고, 그다음 작업 실패를 한 뒤에 여기 저점까지 이제 어차피 다 집어 던져버렸으니까 밑으로 쭉 빠졌겠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집을 해서 들어 올렸겠죠.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작업을 했는데 바로 끌어올려서 121선 장기 2평 뚫어 올려주고 횡보, 그리고 이런 흔들기 작업 들어가고 또 매집 단계 계속 버티고 있는 거겠죠.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 나가고 다시 들어 올리면서 이런 고점을 뚫어 줄 것처럼 했다가 다시 또 밀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하고 좀 살짝 이탈돼가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죠. 추세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살짝 지금 이탈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인테크는 재무 상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1분기만 봐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죠. 네, 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은 2200억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평가 상태이긴 한데 성장주로 취급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어떤 형태의 종목인지 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쁘지 않은 재무 상태인 것 같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단기적인 매출을 봐서는 굉장히 지금 흐름이 엄청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네요.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터지는 것 같지 않고요. 요 근래 이제 보면 거래량이 지금 좀 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줄었다가 중간중간 좀 늘다가 좀 줄다가 다시 줄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또 터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면은 뭔가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작업을 하고 쭉 뺐는데 이런 자리에서 더 밀리지 않고 121선 근처죠. 여기 장기 2평까지 밀렸죠. 쭉 뚫어갖고 올린 다음에 장기 2평 근처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다가 살짝 밑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전 저점권에서 일단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이제 큰 시세가 한번 나오겠는데 지금 이제 흐름을 봐서는 고점에서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해봐도 이제 고점에서 고점권을 돌파는 해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이탈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그래서 여기 다시 뚫어 올리면은 크게 다시 시세를 주면서 이런 고점들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은데 좀 긴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런 정도 재무 성장성이면 한번 좀 파악을 잘 하셔갖고 길게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이런 자리들이겠죠. 여기까지 보여야 되겠네요. 여기 이런 자리, 이런 저항대 큰 자리, 이런 자리들까지 봐야 되는데 25,000 한 200원 정도 목표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중장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중기 개념 5, 6개월 정도 봤을 때 이런 이제 전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를 도전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런 이제 저점권에서 계속 다지기 하고 들어 올려놨죠. 하지만 이제 이런 박스권을 아직 이탈을 못했기 때문에 뚫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평들도 굉장히 모여있고 모여가고 있고 밀리던 흐름에서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도 강하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을 뚫어줬고요. 그 다음에 지수 밀리면서 망가지면서 밀렸는데 다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그리며 쫙 끌어올렸죠. 이건 굉장히
뭐 지수가 무너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굉장히 지수 상태나 그 글로벌 경기 상태 뭐 이런 거 다 안 좋긴 한데, 정상적인 흐름이 이제 된다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지금 매수가 좋았던 거죠. 이거는 정말 어떤 분이 매수했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예, 이런 자리들 지켜보고 있었다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단기 추세에서는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추세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리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22,800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금요일에 저점 라인부터 밑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중기 개념에서고요. 단기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 봐야 되겠죠. 23,000원 자리, 23,000원이 단기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죠. 그렇다면은 단기로 봤을 때, 짧게 봤을 때는 뭐 일주일 정도에서 뭐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 단기 개념에서는 요 자리들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려주면 바로 비중은 알아서 조절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제 뭐 방법은 단기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짧은 단기 매매의 경우에 단기 스윙이나, 그리고 중기 이상 개념에서는 이제 모을 때도 거의 뭐 10번 정도 잘라서 기간을 두고 모으는 게, 최소 10번 정도는 기간을 두고 잘라서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분할로 짧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갔다가 원했던 자리까지 못 버티고 밀리면 뭐 손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인테크는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제 눈에 좋아 보인다면 다른 분들도 좋게 보실 가능성이 크고요. 별다른 이제 악재가 없다면 이 종목은 차후에 우상향 형태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이거든요. 머큐리는 저도 예전부터 알았던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뭐 오지 관련주 뭐 그런 복잡할 겁니다. 무슨 IG 비전인, 파워넷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흐름은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지겹다는 거죠. 지겨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파동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재미있어 보이지는 종목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파란색이 더 많죠. 보시면 그냥 딱 봐도 붉은색보다는 이 파란색이 좀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올렸다가 밀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올리더라도 이렇게 계속 밀려버리죠. 물론 빨간 상태에서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 힘이 없는 종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마무리가 안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로 생각하고 가치주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장가치주 개념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지 않는다면은 지겨워서 매매를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매출액은 뭐 1170억 이런 쪽 되는데 시가총액 1400억, 살짝 뭐 고평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원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약간 살짝 안전한 종목. 그렇지만 뭐 주식에서 안전한 종목이란 없겠죠. 삼성전자도 불안하니까 사실 이게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져서 안 올라가면 그게 불안한 종목인 거죠. 10년 동안 내가 거기다가 1억을 넣어놨는데 10년 내내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10년 뭐 넣자마자 한 30% 폭락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한 2~3%씩 오르면서 횡보해버리면은 그게 정말 안 좋은 종목이죠. 예. 그건 뭐 상패 주식이나 그 종목이나, 물론 상패는 돈을 못 찾지만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투자 시간 대비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이 정말 나쁜 종목이죠. 머큐리는 좀 느릿느릿한 종목이고 뭐 기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밀리지도 않으면서 장기 2편 근처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종목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뭐 이런 아이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뭐 이렇게도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거의 좀 뭐 이제 수렴이 끝나가는 단계이지 않나. 이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런 놈은 많이 이제 길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시작하면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건 이제 생각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크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준비를 하는 모양새기도 하고 이런 거는 진짜 이거 미치게 하는 거죠. 이게 누가 이런 거 재미없어서 이거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끼게 봐야 진짜 이런 파동에서도 올려봐야 24% 30%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리고 쭉 밀리고 다시 또 쭉 올렸는데 또 20% 10%도 안 되고 다시 쭉 밀렸다가 다시 쭉 올리는데 또 13%. 이 기간 동안 30% 이상을 그러니까 상한가 한 번을 쳐본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미치는 종목이겠죠. 주주 같은 입장에서는 와 이런 걸 내가 왜 샀나 진짜 거의 네가 무슨 삼성전자냐 하는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답답한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유일하게 있는 건 코로나 때 코로나 쇼크 때 빠졌다가 올린 거 이거 156% 이게 엄청 큰. 그리고 예전에도 뭐 이런 상승은 있었는데 뭐 70. 근데 거의 1년 내내 1년 넘게 30%가 있긴 있었네요 작년에. 근데 굉장히 움직임이 나쁜 종목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수렴의 이제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긴 매집의 단계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지금 터지는 날이 언젠가는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흐름이라는 거는 한번 되게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조금씩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볼 것 같습니다. 크게 수익 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에서 이 단기로 봤을 때는 뭐 이런 9,800원 자리에서 위쪽에서 굉장히 손절가가 짧죠.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뭐 이런 자리들 단기 관점에서는 뭐 이런 1,600원 정도 선 근처까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엄청 장투 개념에서 뭔가 가치를 노리고 들어가 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심홀딩스고요. 농심홀딩스는 그냥 뭐 덩어리 큰 종목이죠. 우량주입니다. 일단 우량주인데 어쨌든 간에 지주사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인데 보시면 이제 매출액은 5,800억 정도 되고요. 시총은 3,600억. 살짝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지주사들이 대부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있겠죠. 지주사들이 그런 이유는. 지주사 맞나? 홀딩스가? 어쨌든 지주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 종목에서는 사실 이런 이제 장기 이평 차트에 대해서는 크게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코스피에는 이제 작전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력주라고 그러죠. 세력주 작업하는 단기 세력주들이 별로 안 들러붙기 때문에 여기 세력이라는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이렇게 이제 세력이 들어오는데 그거 이제 세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이제 굉장히 장기간 매집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중기 개념, 중장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중장기라고 해도 1년이 안 되는 투자 방식이죠. 1년이 안 되는 최대 6개월 정도 그 정도를 저는 장기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1년도 볼 수도 있겠지만 1년까지는 제가 잘 안 보는 성향이라 제가 말하는 중장기는 항상 저는 6개월 선, 장기는 6개월, 중기는 뭐 한 3개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를 중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3개월 이후부터는 장기로 보는 것 같고요. 6개월까지
그 외까지는 들고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잡주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코스피도 요즘에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장기 입형 관련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코스닥 잡주든 코스피 대형주든 간에 똑같이 다 날려버리는 그런 흐름이라,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그 원래 패턴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상향으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지속적으로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대 막 150, 100%, 200%는 막 꾸준히 올려버리니까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스피도 분위기만 타면은 단기간에 거의 뭐 100%, 200% 올라가 버리니까.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잡소리 또 길어졌죠. 그래서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장기 입형들 보시면은, 아유 또 왜 이러냐 이거. 네, 이런 식으로죠. 이제 코끼리 모양 또 나왔죠 여기. 네, 저는 이런 코끼리 모양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이 저점 코끼리 코 이렇게 나왔죠. 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코끼리 모양이라. 여기서도 코끼리 모양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끼리 기법이라고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흐르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건 이제 큰 파동이죠. 이것도 원래 큰 파동이었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 올렸다가 쭉 빠졌는데, 여기서 크게 파동 나오고 다시 이제 잔파동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잔파동인 척 하다가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엄청 느릴 겁니다. 이 종목 자체가 느리긴 느릴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다가 추세가 살짝 바뀌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저점권 올리면서 여기 뭐 코로나 쇼크 때 들어 올렸다가, 이때 아마 매집, 그러니까 개인들 투매들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뭔가 손바뀜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쭉 밀리면서 주주분들이 뭐 마음고생 엄청 심했겠죠. 이런 자리에 있던 분들은, 장투하시는 분들은 쭉 이런 데 좀 다 털리고 좀 많이 털리신 분도 있을 거고, 올렸다가 여기 또 다시 매수 들어오셨다가 물려가지고 또 쭉 끌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쯤 이제 이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제 본전권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답해서 나가신 분도 많으실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이평도 많이 내려왔죠. 그만큼 이제 매수했던 분들의 이런 이제 평단가가 많이 지금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매수 주체들이 얼마나 큰 손이고 이제 세력들이냐에 따라서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하진 않았겠죠. 작업을 좀 하고 있겠죠, 이 종목도. 이제 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을 거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올려서 드디어 장기 이평들을 다 뚫어 올려놓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쫙 모아놓고, 보통 모아놓고 이렇게 날리는데, 장기 이평 모아놓고 아주 밑으로 박아버렸죠. 털어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털어놓고, 또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은 이제 심장이 덜컥 내리셨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 만들어 놓고 쭉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고, 이렇게 바닥을 다져놨죠. 이렇게 바닥을 다져놨는데 지금 몇 번을 계속해서 그 바닥을 다 뚫어내리는 그런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장기 이평을 쭉 다 관통을, 그러니까 뚫어 올려놓고 단기 고점을 만든 다음에 내리고, 쌍봉 형태를 만들고 또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설거지 기분으로 3봉을 만들었습니다. 헤드앤숄더죠. 말도 안 되는 어깨 한쪽만 높은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고 쭉 빼버렸죠. 이런 때 오면 이제 되게 공포 심리가 많을 겁니다. 계속 밀리니까 이거 저가냐 마냐 막 하면서 막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단봉 형태, 도지 형태를 벗어난 단봉이 하나 나왔죠. 음봉이긴 하지만 중요한 지지라인인 이런 이제 241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심리적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겠죠.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다 밀린 거니까 단기적으로 쭉 밀리다가 금요일날 크게 지수 밀리면서 쭉 갭으로 아주 개발락 시키면서 밀렸죠. 근데 이제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이 거래량이 많이 터져버렸죠. 여기를 저가로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단기 매매, 이런 종목을 단기 매매하는 거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이런 좋은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단기 매매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서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쳐도 되지만 글쎄요, 다른 종목 많은데 굳이 여기 단타를 치겠다면 뭐 이런 자리들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점인 저점이 아니요, 오늘 종가인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이죠. 77,900원부터 아래꼬리, 금요일에 저점 77,400원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하면 손절, 물론 이탈이, 이 종목은 엉덩이를 조금 살짝 무겁게 가져가야 되니까 이탈을 하더라도 이 손절가 77,000, 저가 얼마죠? 77,400원을 이탈하더라도 한 2~3% 정도는 한번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종가에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손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게 좋고요. 뭐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절가를 정해 놓더라도 이렇게 살짝 이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는 원래는 이런 자리였었겠죠.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매수할 때 보면은 요 손절, 이제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다면은 아마 이거의 최종 손절가는 여기였을 겁니다. 78,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쭉 빼면서 이탈을 시켰을 때 많은 투매 물량이 또 나왔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또 터지고, 투매 물량 나오는 거를 또 받아서 올리면서 또 거래량이 터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던지는 사람과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받아먹는 사람이 거의 비슷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힘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밀리는 걸 방어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고요. 농심홀딩스는 저 같으면은 이게 만약에 저 밀려준다면 좀 한번 기분 좋게 사들이지 않을까.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지수 무너지면 좀 밀리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를 두고 저는 길게 한번, 요거는 한번 장투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1년 밀려만 준다면 1년 정도는 들고 갈 용의가 있는데, 이런 77,900원부터 여기 75,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밑으로 이제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준다면 되게 감사하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도 모기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목표가는 이런 종목 없죠. 자기가 먹고 싶어 먹겠죠. 저 같으면은 장투 개념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는 이런 자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만원 13만원대까지 이건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3만원에서 뭐 흐름 더 좋다면 예전에 이런 자리들 18만원 근처까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겠죠. 시간.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이제 코웨이라는 종목이고요. 코웨이는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코웨이도 어차피 코스피 200 종목이고, 시총이 5조 5천억, 5조 5천 정도 됩니다. 5조 5천인데 매출액은 3조 2천 정도밖에 안 되죠. 살짝 고평가가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재무상태 굉장히 좋죠, 이 종목 자체가.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좀 밀리더라도, 약간 고평가가 돼 있는 느낌이더라 하더라도 코웨이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 종목도 장투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밀리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웨이도. 그러니까 장기 이평들을 이제 수시로 이렇게 긴 관점에서는 밀렸다가 아래권에서 놀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리고, 또 밑에도 놀다가, 지금 이제 많이 한번 밀리고 정리가 많이 됐죠. 이런 저점까지 왔는데 이런 자리 잡았으면 되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 쇼크 때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언제 올지 또 모르죠. 이런 행운까지 기다리려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 다 물려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운이 왔더라도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물려서 그냥 끝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돈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샀던 분들이 다 풍운하시죠. 시대의 풍운화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이런 이제 상승을 다 먹으셨다면, 인생 역전이 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고, 예,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점을 찍어 놓고 올려놓고 장기 이평들을 다시 딱 다 뚫어 올렸죠. 그래 놓고 아래쪽으로 쭉 밀리면서 좀 매집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장기 이평 아래쪽에서. 예.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죠. 관심 꺼라, 너네들. 나락 지옥 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계속 밀어버렸죠. 끝까지. 쭉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있던 분들도 손절도 많이 나갔을 거고, 못 버틴 분 많았고, 저가 들어왔다가 또 내려가니까 이제 못 버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잡고, 이 상승의 흐름을 한번 줬습니다. 파동을. 여기 파동과 여기 파동하고 좀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이평을 수렴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쭉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지수 상황에 따라서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자리 보면 찍었다가 상승 주고 밀렸다가 재상승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빼버렸거든요. 이제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 관심이 많을 때 이렇게 밀어내겠죠. 그 개인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장기 이평들 다 뚫어 올려놓고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다시 밀리는 듯 했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려다가 다시 또 조정을 주고 다시 이렇게 갔어야 정상인데, 이거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면서 뭔가 악재가 있었나 보죠.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을 밀어내면 거래량 터지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좀 안 좋죠. 이런 거는 장대 양봉의 거래량, 뭔가 던지기 나왔다는 거는 큰 악재가 있거나 뭐 큰 실수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악재가 지금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 지지 라인은 이제 이쪽 자리겠죠. 한번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다면은 자리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단기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74,300원 자리,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3,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요 사이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이 종목은 괜찮으니까 조금 더 아래까지 단기로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중을 이런 자리에서 실린다기보다는 일부 저점에서 잡고 다시 상승 나와서 여기 뭐 76,200원 정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위쪽에서 좀 더 매수를 해서 상당히 좀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실려가는 그런 이제 안전한 매매를 해도 되지만, 좀 밀렸을 때 이런 자리까지 한 뭐 73,000원 73,000원까지 한번 손절가를 잡아놓고 이 사이에서 분할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밀리면은 이탈을 손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기준이 있다면 이제 기준을 잡고 손절 기준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웨이는 이제 밀리게 될 경우에는 장투 개념으로도 이 종목도 또 괜찮은 종목이죠. 제 기준에서 장투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7,000원 정도? 67,000원까지 밀린다 대충 생각하고 그 근처까지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피규어 딱 잡자면 한 65,000원 잡아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까지 밀려준다면 좀 비중 좀 실어서 장투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목표가는 이런 거 없죠. 목표가는 뭐 단기 매매할 그런 종목은 아니고 최소 중장기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본인이 이제 먹고 싶은 만큼 버텨가지고 뭐 30%든 50%든 이렇게 예상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투니까 뭐 이런 10만원대는 다시 이제 재도전 11만원 뭐 13만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아무튼 마지막 두 종목은 뭐 장기 개념으로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으로 생각해서 올려봤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종목들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많이 빠지고 하니까 현금 보유도 중요하고요. 여러가지 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 안 나는 그런 대응들 많이 생각해 보시고 대응 잘 하시고요. 뭐 하락한다고 해서 끝까지 하락하는 거 아니고, 또 상승한다고 해서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조정 나올 때는 잘 지켜봤다가 그 흐름 봤다가
뭐 한쪽에는 어느 정도 베팅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지금 밀리는 게 최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엄청 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잘 판단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